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드디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이 전쟁의 운명을 결정지을 대결전을 벌일 모양입니다. 이들에게 딱 한 가지 전황을 불리하게 만들 만한 요소가 있다면 부족한 포병들의 포탄일 텐데요. 하지만 그것도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이제까지 확보할 수 없었던 안정적인 152mm 포탄 공급을 가능하게 만들었고, 이는 지금도 수적 주력을 차지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포병들이 압도적인 화력 지원을 퍼부을 수 있도록 큰 힘이 되어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를 통해 최근 우크라이나군의 152mm 포탄 공급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현재 우크라이나군의 하루 포격량은 러시아군을 따라잡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능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우크라이나군이 미국으로부터 엑스칼리버 포탄 제작 기술을 이전받은 덕분에 이를 152mm 포탄에 적용한 동구권 엑스칼리버 유도 포탄이라 할 수 있는 새로운 포탄까지 생산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제는 자체 생산 포탄만으로도 극도의 정밀 타격이 가능해진 우크라이나군입니다. 최근에는 그동안 미국, 독일, 영국,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등 17개국에서 크게 앞선 선진 군사 교육을 받은 우크라이나 간부들이 속속 복귀하기 시작하면서 작년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후방의 지원 인력까지 포함할 경우 대공세를 위해 준비되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의 정예 병력은 무려 100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놀라운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비해 러시아군의 최근 상황은 그야말로 처참하기 그지없습니다. 어떤 측면으로 살펴봐도 러시아군에게는 절망만이 가득할 뿐인 상황인데요. 곧 시작될 동계 대공세를 위해 준비되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의 전력과 러시아군의 전력 사이에 얼마나 무지막지한 격차가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계 대공세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거의 끝마쳤다는 소식과 함께 우크라이나 기상청에서는 이번 주 수요일 1월 4일을 기점으로 우크라이나 전역에 야지가 얼어붙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곧 우크라이나군은 그동안 최대한 끌어모아왔던 엄청난 화력 자산과 기갑 전력들이 드넓은 야지로 기동하며 러시아군 최후의 방어선을 향해 사방에서 압박해 들어갈 시간도 얼마 남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대규모의 포탄 또한 안정적으로 공급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는데요. 현지 시각 1월 2일 전해진 여러 오신트 정보에 따르면 최근 우크라이나 동부전선 전역에 우크라이나가 자체 생산한 대규모의 152mm 포탄들이 보급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갑자기 우크라이나군의 152mm 포탄 보급이 크게 늘어날 수 있었던 것은 최근 밝혀지지 않은 우크라이나 모처에서 152mm 포탄 생산이 급격하게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우크레인 웨폰 트래커 트위터 계정을 비롯한 여러 오신트 정보통들은 최근 우크라이나 포병 관계자들을 인용해 우크라이나가 자체 생산한 152mm 표준 고폭탄 및 장약들이 전선에 대규모로 배치되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이를 촬영한 사진들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공개된 사진들 속에는 소련제 구형 D-20 견인 곡사포는 물론 투S-19 자주포에서도 발사할 수 있는 152mm OF-25T 고폭탄 및 장약들이 대규모로 식별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는 개전 이후 D-20과 같은 견인 곡사포를 주변 유럽 국가들로부터 지원받아 그 수가 더욱 늘어났고, 서방제 105mm 견인포 100여 문에 200문 이상의 155mm 견인포 또한 지원받았는데요. 그러나 야포의 수는 늘어난 반면 포탄 공급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해 문제였는데, 이 문제가 드디어 해결된 것입니다. 여러 오신트 정보통들은 현재 전선에 배치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제 152mm 포탄들의 로트 번호나 공급량 등을 종합해 살펴볼 때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대규모 생산 체제를 갖추고 152mm 포탄을 마구 생산해 전선으로 보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덕분에 현재 동부전선 우크라이나군의 일일 포격량은 적을 때는 6,000발 수준, 많을 때는 최대 8,000여 발에 달할 정도로 크게 늘어나면서 러시아군의 포격량을 오히려 넘어서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정확도가 떨어지는 노후된 포탄들을 대규모로 넓은 범위에 커버되며 대규모로 쏟아부으면 그중 몇 발은 맞겠지 하는 러시아군과 정확한 포격을 가는데 도같은 우크라이나군의 포격수가 같다는 것은 현재 전장의 우크라이나군 포병 화력 우위가 러시아군 포병을 이미 압도한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이 포탄을 생산하는 공장들은 러시아의 공습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곳에 있으며, 이 덕분에 미국과 나토 국가들로서도 지원해 줄 수 없는 우크라이나군 포병의 주력 포격 자산들이 든든한 화력 지원을 해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워낙 많은 장거리 포병 장비들이 서방 국가들에서 지원되어 왔기에 착각할 수 있지만 아직도 서방에서 지원된 포병 장비들의 숫자가 우크라이나군이 보유하고 있던 소련제 포병 장비 440문을 따라갈 정도는 아닙니다. 수적 주력을 차지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군 포병 장비 대부분이 이제는 지속적으로 포탄을 공급받으며 앞으로 진행될 공세기간 내내 러시아군을 포격할 수 있게 되었으니, 이는 전쟁의 향망을 갈라놓을 또 하나의 큰 분기점이라 볼 수도 있겠는데요. 관리 상태가 엉망인 러시아군의 포탄과 달리 최근 우크라이나군이 신규 생산해 전선에 공급하고 있는 152mm 포탄들은 매우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그만큼 포격 정확도도 굉장히 높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같은 장점은 서구식 포병 교리를 채택해 사거리를 약간 희생하더라도 최대한 적은 수의 포탄으로 정확한 포격을 가려는 우크라이나군의 전술 운용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러시아군 포병을 더욱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게 도와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심지어 우크라이나군은 최근 일명 동구권 엑스칼리버라 부를 수 있을 만한 152mm 정밀 유도 포탄까지 직접 생산해 전선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동유럽의 여러 다른 서방 국가들도 추가로 152mm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계속 지원하기를 멈추지 않고 있어 우크라이나 포병과 러시아 포병의 화력 격차는 앞으로 점점 더 크게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하지만 이보다 더 놀라운 점은 최근 정예화되어 복귀하는 우크라이나군의 병력 수가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올렉시 흐르모프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이 전한 바에 따르면 최근 미국과 독일, 영국,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등 17개국에 달하는 군사 선진국들에게서 고급 위탁 군사 교육을 받은 대규모의 정예 병력들이 복귀하고 있는데 이들의 숫자는 무려 2만 명에 달할 정도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아직 현지에서 군사 교육을 받고 있는 부대들이 더 남아있으며 앞으로 이들 또한 복귀에 합류하면 그 숫자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하는데요. 가장 큰 도움이 되고 있는 미국에서는 평소 본토에 주둔 중이던 안보 지원여단 병력을 대규모로 영국과 독일의 기지에 파견해 우크라이나군에게 전문적인 교육 및 훈련을 제공했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은 이들에게서 나토 국가들이 지원한 무기체계의 운용법뿐만 아니라 앞으로 공세기간 중 수행하게 될 시가전이나 대화력전, 정찰전, 공병작전, 특수전 등을 비롯한 몇 개월 과정에 전문적인 훈련을 받았습니다. 누구보다 풍부한 실전 경험을 가진 미군과 영국군 등에게서 최고 수준의 훈련을 받은 우크라이나군 정예 병력들은 앞으로 진행될 동계 대공세에서 엄청난 위력을 발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여러 오신트 정보통들은 이처럼 선진 군사 교리를 익힌 우크라이나군 간부들이 있는 병력의 총 규모가 후방에서 치안을 유지하는 이들까지 포함할 경우 무려 100만 대군에 달할 것이라 추정했는데요. 이에 비해 러시아군은 갈수록 포병의 포탄이 부족해지는 것은 물론 이제는 경보병들을 위한 기본적인 소총 탄약마저 부족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1월 4일 우크라이나 전역이 얼어붙으며 우크라이나군의 대규모 공세가 시작되기도 전에 러시아군은 바흐무트를 비롯한 동부전선 여러 곳에서 보병들을 앞세운 의미 없는 공세로 지금도 하루에만 700명 이상에 달하는 엄청난 전사자와 그 이상의 사상자들을 발생시키며 안 그래도 부족한 전력을 갉아먹고 있는데요. 아직 동부전선에는 우크라이나군의 대규모 공세 전력 본대가 나타나지도 않은 상태지만 이미 여러 곳에서 러시아군은 패퇴하고 있고 반대로 우크라이나군은 점령지를 더 넓혀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1월 2일 우크라이나 동부작전 사령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이미 동부전선의 바흐무트 지역에서 사실상 마지막 남은 러시아군의 예비대 병력까지 소모되며 쓸려나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바흐무트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이 국지적인 공세를 가해 바흐무트 외곽 소도시와 정착촌들에 자리 잡고 있던 러시아군을 몰아내고 있으며 바흐무트 남쪽 러시아군의 공세 집결을 지었던 쿠르드미우카를 탈환했다고 합니다. 지난 2022년 12월 말 우크라이나군은 국지적인 공세만으로 바흐무트시 남쪽에 있던 러시아군의 교두보를 탈환했음은 물론 오피트네를 비롯한 주변의 작은 정착촌 마을들까지 탈환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자 러시아군은 바그너 그룹의 예비대 병력에 인근에 배치되어 있던 러시아 정규군 병력을 총동원해 바흐무트 남쪽과 동쪽을 공격해왔습니다. 이 공세에는 러시아 공수군과 제106 근위 공수사단, 제57 차량합사 총 여단 병력들이 동원되었는데 이들은 사실상 이 지역 전선에 배치된 러시아군의 예비 전력 모두가 동원된 것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예비 전력을 총동원한 이 공세를 통해 잠시 러시아군은 다시 오피트네를 점령할 수 있었고 그 외에도 이반그라드와 안드리우카, 쿠르드미우카 등 여러 지역을 12월 30일 다시 점령할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우크라이나군의 이어진 반격 때문에 러시아군은 점령지를 오래 유지하지 못한 채 물러나야 했습니다. 1월 1일 새해 첫날 새벽이 되자마자 우크라이나군은 대규모 포병 화력 지원을 받으며 바흐무트 일대에 반격 작전을 실시했습니다. 이 반격을 통해 우크라이나군은 다시 오피트네와 쿠르드미우카를 되찾았고 인근의 바흐무트 채까지 추가로 탈환했고 12월 31일까지 수천 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키며 이 지역들을 점령했던 러시아군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으로 인해 러시아군의 드론 작전 통제소가 박살이 났고 바흐무트 동부 공업지대에서 러시아군은 시가전을 통해 방어하는 우크라이나군의 혼쭐이 났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현지 시각 1월 1일 러시아군은 원래 점령지에서 동쪽으로 3km 이상 퇴각해야 했고 남쪽으로도 5km 이상 후퇴해야 했다고 하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크레미나 전선에서도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 제92 기가호 여단을 공격하려던 제1근위 전차군 전력이 우크라이나군 포병 및 특수작전 부대 협공에 의해 초토화되어 버렸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크레미나 방면에서 지틀리우카 정착촌을 탈환했고 크레미나 북쪽에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요. 동시에 해당 지역 러시아군에게는 M14 하이마스 다연장 로켓의 압도적인 화력과 특수부대 연이은 공습작전이 가해지며 더욱 큰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처럼 이길 수 없는 상태에서 의미 없는 공세를 계속 반복하며 전력을 꾸준히 소모시켜온 러시아군은 현재 도저히 우크라이나군의 대규모 공세를 막아낼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모든 준비가 끝난 만큼 어서 빨리 우크라이나의 야지들이 모조리 얼어붙어 우크라이나군의 압도적인 공세가 시작될 수 있기를 기원해봅니다.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